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컨설팅 강좌는 캐리스에서 마련한 거거든요. 지식센터에서. 지식센터에서 무슨 요청이 되게 선생님들한테 많았냐면 나도 지식센 돼서 강의하고 싶다. 근데 내 주변에 내가 편하게 물어볼 곳이 없다. 강의료는 얼마 받고 뭐가 힘들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교감 선생님한테는 어디까지 말해야 되고 난 너무 궁금한 거 많은데 이런 거를 편하게 물어볼 데가 없다. 이런데 또 케리스에서도 그거를 뻔뻔히 다 올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컨설팅 강좌를 마련을 해서 선생님들이 편하게 물어보시라고. 그러니까 편하게 물어보시고 또 저희는 먼저 이제 지식쌤이 된 입장으로 아 제가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는 걸로.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하전 선생님처럼 질문을 계속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을 보고 또 답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부 강사 신청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신청은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의가 무상되더라도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교감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한테 비밀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보여요, 지금. 내 선생님 이름만 쳐도 보이고 선생님 소속 학교랑 이름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내 선생님 막 비밀 아무도 모르게 할까 봐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당연히 이제 그 말하는데 교감 선생님하고 외부 강의 신고와 관계돼서 신청을 물어보시는 게 맞고 관련 공문은 매월 5일 전에 와요. 그래서 보통 요즘 더 빨라져서 3, 4일 정도에는 오는데 그래서 강의 신고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캐리스의 공문 요청 저희 신청할 때 공문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신청 체크를 한 다음에 공문이 오면 그걸 바탕으로 외부 강의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계속하면 겸직 신고인가 그거는 선생님이 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의 예를 들면 저는 지식센터에서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계속 강의를 할 생각이야. 그래서 계속 하실 생각이면 겸직 신고를 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추천드리는 거고, 근데 그것도 선생님 마음이야. 나는 아니야.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달 외부 강의 신고를 그냥 할래. 근데 외부 강의 신고만 하고 계속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저처럼 어차피 계속 할 건데 매번 신청하기 너무 귀찮다. 그냥 한 번 신고하고 그러고 나서 쭉 할래? 이렇게 하면 쭉 하셔도 되고 대신 겸직 신고는 1년 단위로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하시고 이건 학교장 허가까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외부 강의 신고할 건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일단 교감 선생님 서류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겸직 신고도 저는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다그 얘기하고 상의한 다음에 허락받고 매월 1월 1일에 이제 시작하면 매월 이제 갱신을 갱신하는 것처럼 겸직 신고를 갱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겸직 신고 할 때도 그 첫 달에 오는 공문을 바탕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이유는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외부 강의 신고는 꼭 하셔야 되고 매달 하실 생각이면 겸직 신고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제 권장 드리는 거고 하지만 이 모든 건 시도교육청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 당연히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학교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해당 교장, 교감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되고 비밀로 할 거야.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왜냐면 지식쌤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지식쌤은 선생님 이름만 줘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꼭 신고하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마저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 주세요, 선생님. 제가 이제 끝나고 다 답변 드릴게요. 강좌 운영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10월에 강의를 하겠다라고 픽스한 날에서 절대 네, 바꿀 수 없다는 거. 1시간 땡기고 그럼 10분만 땡기고 그것도 안 돼요. 무조건 뭐 하게 되는 거냐면 그 시간, 그날 그 시간에 강의를 하셔야 되고 50분에 10분 쉬는 시간을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10분 일찍 끝낼까요?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아까 전에 보신 시간 미준수로 선생님이 페널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은 강의 시작하기, 가상 강의 시작하기 버튼이 나오고 이걸 누르면 지금 저 계정처럼 호스트 권한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시를 두 개로 나눠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강의 개설을 할 때 보통 연차시로 이렇게 자동 체크가 요즘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연차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연차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저희
끝이 그냥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연차시일 때 1차시가 연차시일 때 이렇게 화상 강의 시작하기라는 버튼으로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그냥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개인 거죠. 이 버튼이 하나라는 건 화상 회의실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끔 회의실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1차시 2차시 하고 화상 강의실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보통 언제냐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슬기랑 여기 영이랑 저희가 더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시는 내가 하고 2차시는 영이 갈 거야. 이럴 경우에는 회의실이 각각 설정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왜 각각 설정이 되어야 하냐면 회의실이 제가 여기 있는 거랑 다른 이유는 줌 회의실당 한 명만 강사료를 지급해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강생 선생님한테 안 중요하지만 저희 강의하는 입장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보조 강사를 설정할 수 있지만 보조 강사료는 없어요. 보조 강사료 없고 주강사 한 명한테만 강의료를 지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1차시 강의를 하고 영희가 2차시 강의를 한다면 저는 저대로 영희 영희대로 받아야 되니까 각각 다른 회의실을 운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차시는 이슬기, 주강사 이슬기, 2차시는 영희, 영희가 주강사. 그렇게 해서 각자가 호스트가 각각.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방금 전처럼 2시 50분에 강의가 1차시가 끝났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하냐면 1차시 강의 하던 사람이 선생님, 그럼 2차시에서 뵐 테니까 나가셔서 2차시 회의실로 다시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해야 선생님들이 여기서 나가시고 2차시 강의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각 회의실마다 시작과 끝에 캡처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아까 2시 50분에 제가 캡처 안 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연간이 지금 아직 이 회의실은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캡처하지 않아요. 1차시 끝났다고 캡처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연강이기 때문에 1차시 시작하면서 하나, 그리고 끝나기, 이 회의실 닫기 전에 한 번, 이래서 2번 캡처를 하면 되는데, 저렇게 이슬기랑 영희가 각각 차시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슬기도 1차시 끝날 때 한 번 더 캡처. 시작 끝. 그다음 영희가 여기에서 새로 선생님들을 받았을 때 시작과 끝에 캡처를 각각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줌 회의실마다 시작과 끝이 이제 각각 캡처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주방사가 다르다. 나랑 영희랑 더블로 우리 같이 하기로 했어. 그러면 각각을 차시를 이렇게 운영을 해야 강사료가 슬기는 슬기대로 영희는 영희대로 지급이 돼요. 안 그러면 슬기가 연차시로 해서 제가 하다가 자 이제 영희에게 마이크 넘깁니다 해봤자 영희한테는 한 푼도 안 가고 슬기한테만 다 오고 슬기가 알아서 나누어야 되는데 네 선생님 요건 복잡해요. 요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거냐면 각각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돈도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강의실에 선생님이 주강사 한 명밖에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두 명이 공동 강의를 할 경우에는 1차시, 2차시를 둘 다 같이 할 거야. 그딴 건 없고요. 그냥 1차시 주강사, 2차시 주강사를 각각 설정을 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회의실이 달라져서 선생님들이 듣다가 자 2차시 회의실로 넘어가세요 라고 말하면 나가기 한 다음에 새로운 차시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할 때 캡처 아까 제가 했잖아요. 캡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제일 밑에 보시면 여기 날짜하고 컴퓨터 끝에 있는 날짜랑 시간이 나오게 캡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 지식센터 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잊어버리시는 게 이거예요. 지식센터 하시다가 저한테 쪽지 엄청 많이 보내세요. 나 캡처하는 거 잊어버렸다. 어떡하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캐리스에 요청하라고. 캐리스에 내가 모르고 캡처를 못했다. 이렇게 하면 캐리스가 뭐라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고 아, 근데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왜 기분이 안 좋냐면 왜 까먹었어. 아유,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면서 계속 저를 자꾸 자책하기 시작해요.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포스트잇 있잖아요. 포스트잇. 포스트잇을 컴퓨터에 빡 하고 넣으시라고. 그래서 잊지 말자, 캡처. 이렇게 하시거나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들이 그거 하라고 핸드폰 알림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아, 맞다. 캡처. 선생님, 우리 캡처해야 돼요, 캡처. 그래서 캡처를 안 잊어버리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운영에선 하나밖에 기억하시면 돼요. 뭐 어차피 수강생이야, 뭐 5명, 뭐 미만이고 이상이 그거는 강의 열기 전에 제가 이제 폐강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뭐 나머지 강의하는 거야. 뭐 원래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그냥 예상이 되는데 선생님들이 지식센터에서 안 하던 짓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캡처인 거죠. 그래서 그 캡처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잊으면 만약에 지금 김재희 선생님 질문 주셨는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케리스 Q&A에 안녕하세요. 10월 2일 컨설팅 2탄을 강의하게 된 이슬기입니다. 제가 모르고 출석 증빙을 깜빡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하시면 뭐라 막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녹화가 되지 않아요, 선생님. 되지 않아요. 네, 지식센터에서 달에 열리는 강좌가 6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600개를 녹화할 수 없습니다. 이거 녹화 안 하거든요. 녹화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는 잘 기억해. 그 과정이 아무튼 해결을 못하는 건 아니야. 뭐 아무튼 케리스가 어떻게 저떻게 하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그 과정이 내가 너무 싫은 거죠. 왜 까먹었어? 막 이렇게가 되는데 선생님 그러지 말고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막 이걸 뭐더러 보내고 있어요. 그냥 포스트잇 딱 캡처. 까먹지 마라. 근데 나 그래도 잘 까먹더라. 그럼 나를 못 믿겠다. 그럼 핸드폰으로 계속 알림해서 잉 거리게 잉 거리면서 뭐야? 아 캡처 이렇게 되게 저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는 네, 제가 구제해 드릴 수 있는 방법 뭐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요? 그냥 방법이 뭐가 있겠네요, 선생님. 케르스에 구구절절 보내는 거죠. 까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게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포스트잇 딱 붙여놓던지 알람 해놓으시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근데 포스트잇도 당황하면 다 안 보여요. 옆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대신 알람은 갑자기 이렇게 땅 하고 각성을 시켜가지고 알람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만족도 조사인데요. 만족도 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못 보고 저만 이제 볼 수 있어요. 지식쌤 화면에서 커뮤니티로 들어가게 되면 수강생 선생님들한테는 뭘로 보이냐면 여기에 만족도 설문이라고까지밖에 안 나와요. 수강생 선생님들은.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만족도 설문 결과라고 해서 뭐가 보이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지금 오늘 17분이 신청하셨고 아직 만족도는 안 하셨죠, 당연히. 근데 이제 만족도를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주르륵 하고 리스트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고 이제 어느 선생님들이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수를 제가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의 수강생, 연수생은 만족도 설문이지만 수강생 말고 저희 지식쌤 화면에서는 만족도 설문 결과라고 해서 결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결과에 대해서 되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결과도 의외로 노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듣고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만족도 조사 참여를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보통 하세요. 선생님 이제 연수 끝났는데 만족도 조사 꼭 해주고 가세요라고 얘기하시거나 이제 사례를 쭉 하고 풀면서 이제 오늘 강의 만족하셨으면 만족도 조사 꼭 부탁드려요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늘 말하지만 악의는 없으세요. 그래서 까먹어서 진짜 안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지막에 말을 해줘야 안 하고 가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만족도 조사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모릅니다, 선생님.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커뮤니티로 들어가요. 그러면 커뮤니티로 들어가서 지금 오늘 강좌에서는 그 만족도 결과가 안 보여가지고 여기를 이제 보게 되면 만족도 설문 결과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 실제 강의에 참여했던 선생님들 중에서 몇 명이 여기에 이제 그 만족도 설문을 잘 보시면 20명이 들으셨고 그다음에 14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만족도 설문에. 실제 강의는 더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노쇼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강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볼 수 있고 결과를 주관식으로 저희가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관식 값도 제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보고 뭐 하는 거냐면 이 결과를 그대로 결과 보고서에 이제 제가 반영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커뮤니티에서는 선생님이 오늘 연수한 그 후기에 대해서 내가 들어볼 수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화면을 왜 보여드렸냐면 잘 보시면 네, 누가 뭐라고 썼는지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썼는지 볼 수 없고 옆에 응답 현황이라는 게 있는데 응답 현황을 보면 작성자가 다 블록 처리가 되어 있어서
누구야, 너 누구야, 뭐 이런 거 해봤자 몰라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물론 뭐 한 명만 들었는데 한 명이 후기를 써줬다면, 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은 수가 들으면 당연히 누가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실제 운영할 때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지식센터에서 강의를 해보고, 저는 이제 교사 지원단으로서 이제 모니터링도 들어가고 하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게 맞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선생님 강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강의를 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차이가 나는 건 교환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교환과 연수 내용이 어떤지가 연수생 선생님들 눈에도 당연히 보이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잘 살펴보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좋은 연수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강생과 상호작용 팁은 지금 이제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뭐 1 해주세요. 0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수강생의 실습 정도를 확인하는 게 만족도론 그대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유행하는 게 패들렛이거든요. 그래서 패들렛에 이제 저희가 쉘프 기능으로 놓고 맨 앞에는 강의 교환도 넣어드리고 두 번째는 실습 결과물 막 올리도록 하고 뭐 실습하다가 필요하거나 한번 참고하시면 좋은 사이트, 뭐 장학자료 뭐 이런 것들도 막 올려주셔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선생님들의 참여도가 보이잖아요. 이제 이름이 계속 뜨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이세기 선생님도 올랐다. 그래서 와 이세기 선생님 너무 잘하셨다. 아 뭐 이러면서 제가 피드백을 계속 드리게 되면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계속 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강좌들의 가장 큰 건 일단 엄청 트렌드하거나 근데 사실 모든 트렌드를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로 만족도랑 이어지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들은 사실 기술적인 걸 원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는 당장 기술조차 모르니까 기술적인 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웬만한 건 또 다 아니까 이제 뭐 하냐면 저 선생님은 수업에서 어떻게 썼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실제 사례랑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아 이런 식으로 수업에 써먹을 수 있구나가 되니까 만족도가 올라가고 또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연습에 참여하고 질문도 많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출석 증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끝에 날짜 꼭 나와야 되고 네, 알람 그다음 포스트잇 메모 딱 해놓고 절대 까먹지 말라. 물론 까먹어도 이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글을 쓰고 있는 내가 실제 그러면 네, 포스트잇 네, 알람 나가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줌의 기본적인 기능은 당연히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요거에서 이제 줌 기능이 이제 가끔 뭔가 더 필요한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전체 뭐가 있냐면 이제 제일 항상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죠. 선생님, 이슬기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라고? 저 연수생 선생님 막 마이크에서 그런 소리가 이제 태양이 가끔이 이제 들리는 소음이 그럴 때 선생님이 저도 김숙선을 하실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임속어를 해서 강요하지 않고 조용하게 연설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정도 기능은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줌이나 아이카이스니 이런 것들도 지금 워낙 많이 쓰시지만 만약 선생님이 나 모르는데 내가 안 썼는데 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강의에서 손에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다. 여러분 이런 좋은 것들도 있는데 충분히 손에 있으면 강의를 전달하는데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다. 하지만 손에 있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더 낫다. 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학생기에는 10분도 안 쉬고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열정적이었게 하고 가슴이 없어서 혼자서 그래야만 쉬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저도 만족도를 올린 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수강생 선생님들이 저희가 지센터에서 대부분이 실시연수이기 때문에 실습을 하시다가 놓치거나 궁금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물어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기다렸다가 물어보아서 되는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오늘 흐름을 끊길까봐 궁금해 주시는데 안 물어보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바로 물어보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건 성향이 차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궁금한 물어보려면 기다렸다는 선생님이 제가 안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어느 포인트부터 실수를 따라가게 되니까 여기 여기서 제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습을 미리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아까 실시간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
질문하려고 기다렸던 선생님들, 아니면 재밌었어, 하고 싶은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은 원칙대로 제가 시행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무슨 근데 그렇게 보거든요. 말할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특성스럽고 이것도 잘 지르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듣다 보니까 야, 그러니까 진짜 말하고 하면서 나오고 싶고 아까 전에 전화 사람한테 해야 되고 이렇게 어떠니까 내가 이런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시면은 쉬는 게 더 온라인 사이버가 전체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계속 질문해주세요. 제가 이거 끝나고 할게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건 그거였어요. 지난 컨텐츠에 나오는 강좌 질문을 받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왜냐면 시간이 너무 끝나면 20분이 오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남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제 남는 경우 선생님이 너무 짧아가지고 지금 너무 긴장해서 손을 받았다는 말을 정말 너무 빨리 끝났어요. 30분이나 이게 낭비라는 순간이죠. 이렇게 만약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버리면 차라리 뭐부터 시작하시면 되냐면 내일 처음부터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 테니까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라고 장난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병원갈 때쭉 여기서 이 부분에 들어가면 아까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아는 선생님 뭐가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저처럼 미팅이 계속되면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하면 천천히 배웠던 한번 흐름을 보상한 것처럼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아마 30분이 금방 가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애정하게 남은 거예요. 보통은 5분에서 10분 정도 남을 때가 많거든요. 5분에서 10분 정도 남았을 때는 질의응답으로 운영을 할게요. 근데 문제는 질의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 1, 2, 게임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 5분 지연이야 이거 애매하다 가라고 했어. 가지 말라고 했어. 어쩌니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실제 학생들의 사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찍었던 사진, 우리 반 애들이 만들었던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그런 거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 연수 전체에서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를 한 번 더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준비하신 내용을 전체 훑어보거나 만족도랑 연결하려면 실제 학생 사례를 가져오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건 괜찮아. 근데 아찔한 순간은 이게 아니에요. 시간 남는 거야. 뭐 한 번 더 하지 뭘. 그건 괜찮아. 모자라면 나 아직 할 게 이건 남았는데 엄마가 나 아직 나 결과 보고서도 못했는데 50분이 어떻게 저 어떻게 해요 선생님. 결과 보고도 꼭 했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이 50분이라고 해보세요. 갑자기 땀이 뻘뻘 나서 나 어떡하지 나 진짜 망했네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바로 이 모자란 경우예요. 모자란 경우에는 빨리 선생님이 시계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컨설팅 듣고 선생님들이 10분 전에 알람을 해놓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출석 증빙하라고 아까 전에 제가 알람 해놓으라 그랬잖아요. 출석 증빙 알람이기도 하지만 10분밖에 안 남았어라는 뜻이 되기도 한대요. 그러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강의할 게 아직 많이 남았어.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남은 내용에서 핵심을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결과 보고서 선생님 결과 보고서는 사실 쉬워요. 그러니까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블라블라 길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결과 보고는 간단하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PPT를 빨리 넘기면서 핵심이 되는 부분만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어쨌든 준비하는 내용 차시 안내에 제시된 내용은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선생님의 강의가 제대로 적어도 운영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다 전달을 못했어 라고 하면 방법이 뭐가 있냐면 구체적인 내용을 흐름을 그대로 이제 뭐 따라서 누르기만 하면 되게 강의 교환을 원래보다 더 자세하게 하는 거죠. 자, 요거 누르세요. 그럼 요렇게 나오죠. 그 다음 요걸 누르세요. 그럼 뭐가 나오죠? 그다음 요게 나와요. 이럴 때는 요렇게 하세요. 그래서 코멘트까지 달아가지고 그래서 강의 교환으로 대신해서 그걸 오늘 오신 선생님 제가 캡처했으니까 캡처해서 오늘 오신 선생님들한테만 별도로 이제 보내드리는 거죠. 일단 선생님 연수를 들으려고 온 거는 차시 내용을 보고 이런 거 한다 그래서 왔는데 야 뭐야 쟤 이거 반도 안 했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 책임이니까 지식쌤 책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습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 그렇지만 만족도는 확실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준비했던 내용이 모두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부분, 시간 안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해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20분 전, 10분 전에는 내가 이제 끝나가는구나. 그래서 시계를 자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처음 하실 때는 처음 날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 수업 많이 해봤거든? 연습 좀 해봤거든? 나 근데 지센터에서 엄청 땀났다? 막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당연하죠. 우리가 인간이고 낯선 환경에서 또 새로운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 강의하는 거랑 완전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하는 거랑 또 처음 해본 내용 가지고 하는 거랑 뭐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그날. 근데 어쨌든 시계를 자주 보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선생님이 알람을 이렇게 설정해서 강제적으로라도 각인할 수, 아, 맞다. 얼마 안 남았다. 아, 이제부터는 마무리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포인트를 갖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노하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과 보고서 이제 갈게요. 결과 보고서는 사실 5분이면 합니다. 지금 아까 50분이라고 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더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끝 너무 힘들어. 계획 왜 이렇게 쓰라는 거야? 뭘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래서 계획을 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막상 운영은 제 강의만 잘하면 돼요. 제 강의가 메인이니까 내가 늘 하던 내 강의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결과 보고서에서는 뭐냐면 의외로 더 할 일이 없어요. 강의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빙, 캡처.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결과 보고서에서는 아까 그 캡처했던 걸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아요. 결과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꼭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출석 및 이수에서는 뭐냐면 선생님의 이수가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오신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 많은 선생님이 다 출석을 제대로 이수했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어요. 제가 막 선생님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선생님들 계신데 내가 그 선생님, 오 선생님 이슬기 선생님 27분에 나갔어. 오 29분에 다시 들어왔어. 제가 강의하다 말고 그걸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해요 선생님. 우리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하고 줌이 알아서 로그 기록하는 거고 저는 그거에 대한 터치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는 한다면 캡처는 합니다. 캡처는 이게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이수 확인을 뭘로 하냐면 캡처 화면으로 하거든요. 에잉? 그럼 맨 처음이나 끝에 안 들어온 선생님은 어떻게? 맞아요, 선생님. 그분은 저희가 또 책임 못 지죠.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로 뭐냐면 해결하는 건 두 번째예요. 참여자 정보 부족이라는 선생님이 나와요. 환장하죠, 환장해. 환장합니다. 참여자 정보 부족은 제가 알 길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참여자 정보가 부족한 걸. 근데 저 말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다. 네 말을 못 알아듣겠다. 이러거든요. 이게 무슨 화면인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줌에서는 로그 기록이 자동으로 기록돼서 결과 보고와 관계돼서 지식쌤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보면 돼요. 근데 오로로록 하고 지식센터의 이 줌이 알아서 계산하는 것 중에 참여자 정보 부족이라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생님의 로그 기록이 있는데 얘가 누군지를 제가 찾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증빙한 캡처 화면. 캡처 화면에 이슬기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캡처 처음과 끝에 이슬기 선생님이 캡처된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로그 기록을 보니까 이슬기 선생님이 빵분 빵초 빵 이수 시간이 빵인 거예요. 그러면 저 참여자 정보 부족이 누구냐면 이슬기 선생님이네. 이렇게 제가 써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쓴다고 무조건 이수 처리가 되냐? 아예 그건 아니고 그냥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슬기 선생님 같다고. 이슬기 선생님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이수 처리해주는 게 아니라 캐리스에서 또 확인을 해요. 저를 불신하는 그건 아니고 이제 나이스 이수니까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슬기 선생님이 맞네. 그러면 이슬기 선생님으로 이수 처리가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이슬기 선생님이 제가 캡처할 때 없었어. 그리고 마지막 캡처할 때도 없었어. 근데 분명히 그 중간에는 있었는데 이슬기 선생님이 맞나 안 맞나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캡처한 증거는 없으니까. 그럼 그냥 모르겠다고 쓰면 돼요. 참여자 정보 부족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냥 그렇게 쓰면 되죠. 어머 선생님이 강의하고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이딴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캡처 앞에 했어. 그래서 처음에 10분 전에 했고 10분 수업하기 전에 10분 했고 그다음 끝나기 전에 10분 했어.
또 두 번을 했는데도 거기에 참여자 정보 부족이 누군지가 안 나왔다. 그럼 그거는 할 수 없죠.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적어도 앞에 하고 뒤에 들은 선생님들이 이수를 하실 조건이 되면 제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는 거지 제가 뭐 그걸 가지고 하진 않는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선생님 이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름 한번 확인하시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과 보고 아까 운영 강좌 들어가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리스트 중에 결과 보고 밑에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왜 이러냐? 이건 이미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 거고 여기에서 활성화가 이제 그 클릭이 돼요. 눌러지고 안 눌러지고인데 눌러지는 거는 이제 결과 보고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연수가 끝나면 수업이 끝나면 여기 이제 결과 보고 작성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얘를 눌러서 결과 보고를 이제 하는 거예요. 결과 보고는 딱 세 가지만 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깜빡했어.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연수는 잘 했거든? 근데 내가 까먹었네. 이걸 어떡하지? 라고 하시면 선생님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지식쌤이 지긋지긋하게 문자를 보내요. 선생님 강 결과 보고 쓰세요라고 지센터가 저를 또 해서 맞다 결과 보고 하니까 괜찮은데 그 문자 받고 하면 또 약간 기분이 좋진 않아요. 지적받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강의 끝나시면 그날은 안 돼요. 당일은 안 되고 강의한 다음 날부터 3일 안에 써야 지식센터가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저 혼자 아름답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나서 작성하시면 되고 만약에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지식센터가 문자를 보내고요. 한 두 번 보냈는데 안 보내면 결과 보고 안 하면 전화합니다.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결과 보고는 네, 그 어쨌든 우리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연수생 선생님이 그 나이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결과 보고를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올롤롤롤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결과 보고에서는 실제로 쓰는 게 별로 없어요. 위에 처음에 들어가면 강좌 신청 정보라고 해서 쭉 나오는데 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강좌 신청 정보에서는 실제 선생님이 보는 게 없어요. 왜 보는 게 없어?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냐면 그냥 그 계획서에 쓴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누르게 되어 있고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쭉 하고 드래그해서 쭉 내리는 거고 중간쯤에 강좌 운영 결과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강좌 운영 결과 버튼을 누르면 누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쓸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쓰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 차시별 이력 조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차시별 이력 조회가 나와 있고 그다음 인원 정보 이렇게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미 다 작성한 것들밖에 없어가지고 강좌 등록 시 설정한 인원이 여기 모집 인원. 그러니까 제가 몇 명 모집할 거예요. 그래서 30명이라고 제가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럼 제가 걸어 놓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이제 그 결과 그러니까 그냥 30명. 그러니까 이거 의미 없는 숫자. 의미 없다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 강의는 신청서에 몇 명 신청을 받을 건지를 써놓거든요. 그래서 그 신청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실제로 이 강의에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인지요. 제가 30명 설정으로 이 강의를 신청을 받은 거였거든요. 연수에. 근데 실제로 신청한 인원이 28명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청을 28명이 했으면서 실제 이 줌에 들어온 사람은 21명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7명은 뭐야? 노쇼라는 거죠, 노쇼. 그런데 21명이 다 수강 신청을 이수를 했냐? 아닌 거예요. 이수는 16명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그 5명은 뭐야? 듣다 나간 거죠.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거나, 늦게 들어와서 수강이 안 됐거나, 듣다가 나갔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참여 인원은 1초라도 들어왔으면 참여 인원의 카운팅이 돼요. 근데 이드 그 80%가 된 사람만 여기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게, 네, 노쇼가 여기서는 30명을 모집했지만 마감이 되지 않았어요. 28명이 신청을 했네. 28명이 신청을 했지만 실제 들어온 건 21명, 노쇼가 7명이 있었고 21명이 들었지만 5명은 듣다 나가거나 나갔다 늦게 들어왔거나 그런 거죠. 이렇게 숫자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여기도 쓸 게 없어요. 결과 보고 뭐라 나오면, 아,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실 실제 화면과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강좌 운영 결과 보고서는 이미 완료된 거예요. 작성 중인 게 아니라 완료라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제가 쓸 게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저희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강의 계획서 쓸 때 했던 거고, 그다음 연수 만족도는 여기는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냥 그 아까 만족도 설문 결과를 그냥 그대로 표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하고 제가 보고 제가 쓰는 건 뭐냐면 요거랑 요거랑 요거예요. 그래서 얘로 긍정적이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 여기에서 차시 시작. 아까 제가 캡처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뭐를 해야 되냐면 파일을 넣어야 결과 보고가 완료가 되거든요. 근데 캡처 사진이 없어. 그러면 선생님은 올릴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올린 사진이 없어.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써야죠. 선생님, 제가 오늘 그러니까 캡처 잊어버리면 아 진짜 이거 결과 보고서도 답변 받을 때까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캡처는 꼭 하시라는 거. 그다음 요거예요. 차시별 이력 조회가 있는데 차시별 이력 조회를 클릭하면 요렇게 떠요. 팝업이. 그래서 팝업으로 처음 시작한 거랑 나간 거랑 시작이랑 종료회랑 참여 시간이 로그 기록이 줌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쭉 보시면 여기에 참여자 정보 부족이라는 이런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참여자 정보 부족은 지금은 강사 계정이니까 요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 맨 밑에 제가 뭐라고 쓰냐 아 여기 쓰는 이거 쓰는 란이 아 여기 안 보이네요. 쓰는 란이 있는데 쓰는 란에 뭐라고 쓰면 되냐면 출석 경일과 이상이 없다고 쓰면 돼요. 그런데 강사 계정도 아니면서 참여자 정보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처음하고 끝에 캡처 화면으로 내가 찾았어. 그러면 누구 선생님으로 추정됩니다. 누구 선생님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모르겠어. 나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모르겠다고 쓰면 돼요. 참여자 정보 부족이 보이지만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그냥 그렇게 그냥 케이스가 알아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메모를 하는 거지 저희가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다. 요 버튼을 클릭하면 아까처럼 팝업이 떠서 출석 처음 시작과 끝에 들어온 시간과 나간 시간을 저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수 충족도 얘네가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그럼 난 뭐하냐? 봐. 그냥 구경. 하고 제가 뭐라고 쓰냐면 이 밑에 이렇게 요런 식으로 5학년 3반이라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5학년 3반 누구냐고. 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클릭을 해봤더니 선생님 중에 누군가는 빵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 내 캡처 화면에 있었어. 그러면 제가 그 선생님이 누구로 보인다고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쓴 첫 번째 칸이에요. 그 전까지 아무것도 결과 보고 버튼을 누르고 알랄랄라 그냥 내리기만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제가 처음 쓰는 거 뭐로 쓰냐면 수강생별 출석 및 이수 내역 확인 결과 이상 없습니다. 혹은 뭐 참여자 정보 부족이 보이지만 누구인지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혹은 이슬기 선생님 같아. 이슬기 선생님으로 참여자 정보 부족은 이슬기 선생님으로 보입니다. 라고 쓰게 되면 이걸 캐리스가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참고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된다. 두 번째 쓰는 거 이거 요거 써요. 울룰루 보고 여기다가 이제 뭐 그 이수 여부에 대해서 제가 쓰는 거고 밑에 여기다 뭐 하냐면 요렇게 돼 있어요. 파일 업로드 하라고 뭐 캡처한 거. 그러니까 캡처한 거를 여기 시작했을 때 그다음에 여기 종료했을 때 캡처를 각각 넣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만약에 방이 다르다. 1차 시, 2차 시가 다르다. 그러면 1차 시 하나 둘, 2차 시 하나 둘, 3차 시 하나 둘 이렇게 각각 다 집어 넣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요거 두 개를 써요. 긍정적인 요소와 개선사.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에다가는 뭐를 쓰냐면 그냥 뭐 겸손하지 마시고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좋았던 거 막 쓰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들이 질문이 많았다. 적극적인 연수 분위기가 유도가 되었다. 뭐 내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들의 반응이 좋았다. 연수에 참여를 열심히 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들어주었다. 뭐 계획한 대로 연수가 잘 진행이 되었다.
계획한 내용 모두 전달을 하였다. 이러면서 긍정적인 요소를 쓰시면 되고, 개선사항도 특별히 없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때에는 그냥 이번에 좋은 반응을 다음번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막 되게 길게 쓰고 뭐 아까 전에 개조식으로 썼는데 그렇게 안 쓰고 일기처럼 울룰루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강의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는 거에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짧게 쓰면 보완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짧게는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강좌에 한해서만 검토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검토 의견이 있고 거기에다가 그냥 그걸 읽고 그대로 쓰시면 되고, 개선 의견이 크게 없다면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방법은 내가 고수를 하겠다, 그대로 하겠다, 뭐 아니면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뭐 더 좋은 연수가 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되니까 사실 결과 보고에서도 그렇게까지 하시는 일은 없다. 뭐만 기억해라? 캡처. 캡처 하시면 된다. 캡처 안 하시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운영 강좌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이제 질문도 답변 드릴게요, 선생님. 일단 먼저 지식센터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냐면, 사실 지식센터의 후문면으로 저는 그냥 들어가셔라. 그래서 트렌드를 이만큼 반영하는 연수가 있나라고 얘기하시면, 유튜브에서도 기능적인 거는 교사 말고 다른 사람들도 올리니까 괜찮지만, 기능적인 걸 말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네, 이렇게나 교사를 위한 연수가 트렌드하게 반영이 되냐? 아니,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 캔바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 캔바가 가장 이제 핫하니까 캔바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요. 야, 아니야, 재미나이가 봐. 치세요, 치세요. 근데 제가 하는 건 캔바가 강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캔바를 가지고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홈화면에 캔바라고 적어도 한 번은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캔바 화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캔바에서 가장 유명하신 선생님이 지금 황원지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황원지 선생님 거를 보시고 클릭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화면이 느려지고 있죠. 이제 얘가 너무 용량이 커가지고. 네, 황은지 선생님의 연수로 들어왔습니다. 강의실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수생이죠. 제가 황은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 연수생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밑에를 보시면 여기 강좌 소개에 이렇게 보여요. 황은지 선생님이 쓰신 게. 황은지 선생님이 쓰신 거가 이렇게 보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강좌 목표도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시 내용에 뭐라고 썼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황은지 선생님이 지금 3탄, 제가 알기로 오늘 3탄 황은지 선생님 아닌가요? 황은지 선생님이 17시, 5시부터 3탄 하시는데 아마 지금 수강 신청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황은지 선생님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네, 당일 리뷰가 많아서고요. 리뷰도 많고, 이제 명예의 전당에도 많이 오르신 분이라서 썼는데, 제가 이걸 왜 클릭했냐면, 황은지 선생님만 클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캔발의 강의를 연 모든 선생님들의 강좌를 제가 다 클릭해 볼 수 있고, 저한테 공개되는 내용은 차시 소개, 강좌 목표, 그 다음 이 차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강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뿐만 아니라 밑에를 보시면 차시 내용들이 쭉 하고 나오는데, 황은지 선생님이 강의를 지센터에서 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리뷰가 막 400개, 500개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지금 보신 목표랑 차시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도대체 이 강의에서 뭐를 다루는지 연수생 입장에서는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뭉뚱그려서 재미있는 수업,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수업을 알아볼게요 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어떤 거 이렇게 막연하게 되는 건 좀 안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에서 유는 너무나도 어렵지만 남이 잘 만들어 온 유에서 더 새로운 유는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강의하시기 전에 좀 인기 많은 거나 들어보고 싶은 강좌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저 선생님이 한 거에서 나는 어떻게 차별점을 두고 있는지를 네, 약간 기획처럼 선생님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이렇게 좀 차별화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PC 설정 꼭 확인해 보시고, 세 번째로 패들렛인데요. 패들렛은 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지식센터 선생님들이 패들렛을 많이 주시더라. 그렇게 되면
자료, 참고 자료, 또 여기에다가 뭐 실습 결과물도 올려가지고 더 좋은 분위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썸네일이거든요. 사실 얼굴이니까. 얼굴이 이왕이면 이제 확 하고 눈에 띄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제가 아까 캔바라고 친 이유가 만약에 캔바를 준비하시면 다른 사람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내 눈에는 어떤 썸네일이 눈에 혹 하고 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강생 한 명과 신규 수강생 4명이 신청되었다고 한다면 5명 이상이 되어야지 돼요. 그래서 수강 신청자 수가 청강생을 제외하고 5명 이상이기 때문에 연수가 청강생 한 명이 신규가 4명일 경우에는 5명으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처음 듣는 사람이 5명이 넘어야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신청은 5명 넘게 했는데 한 명만 접속했다. 아, 선생님 우리 한 명씩 있으니까 좀 어색한데 그만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계획대로 일단 운영은 하시고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다음 1시라면 1시 전에만 연수 열면 되냐라고 말했는데 방금 제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컴퓨터를 연결하는데 컴퓨터 연결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30분 전에 왔다고. 근데 이 공간이 제가 좀 낯선 공간이어가지고 이제 좀 세팅을 하는데 바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줌 업데이트를 꼭 확인하세요. 왜냐면 막상 했는데 로딩이 엄청나게 걸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로딩 걸리는 이유 대부분이 업데이트를 제대로 안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다 한번 땀 비 오듯이 흘리면서 내 눈물 팡팡 흘린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반드시 줌 업데이트는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줌 열리면 위에 그 업데이트 화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확인하시고 안 되면 하시면 보통 아무리 느려 터져도 5분, 10분이면 되니까 그거 하고 시작해야 원활한 연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1차 시와 2차 시 주강사가 바뀌었어. 그것도 안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신청서 그대로 진행되는 거다. 여기서 변동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다음 5시에 시작 끝이면 5시 59분에 종료하게 되면 수강생 불이익도 있지만 선생님 시간 미준수로 페널티 받으세요. 그러니까 5시 종료면 그냥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컴퓨터 시스템을 못 믿으니까 저는 적어도 5시 1분에 종료하셔라. 절대 땡땡분 땡땡초 59초 땡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렸다가 바늘이 1 하고 넘어가면 그때 그냥 선생님 혼자 좀 늦게 나가셔도 되니까. 그럼 이제 질문에 대한 거 조금 말씀드리고 1차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캡처는 시작 시간 시작하고 10분 이내 10분 이내 2시부터 2시 10분 사이에 아무 때나 한 번. 그 다음에 종료는 예를 들어서 오늘 50분에 종료잖아요. 그러니까 50분에서 50분 10분 전, 그러니까 40분부터 50분 사이에 한 번이에요. 근데 꼭 반드시 막 이 시간을 칼같이 지키실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적어도 선생님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캡처하시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이 정도로 이제 활발하게 계실 때 그러니까 강의 다 이제 진행 마무리하시면서 캡처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과정으로 거치시면 좋을 거고 캡처도 연습하세요. 캡처도 뭐 우리 교실에서 되게 잘 돼라고 하시지만 캡처도 한번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캡처가 한번 안 된 적이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맨날 되던 캡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그 홈바탕에 깔아놨어요. 캡처 프로그램을. 그래서 뭐 그 알캡처 저는 알캡처 쓰는데 알캡처를 여기다가 깔아놓기도 하고요. 근데 비상 상황이 생겨요. 갑자기 캡처가 안 될 때가 진짜 생기거든요. 그럴 땐 저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으로라도 찍어요. 핸드폰으로 저 시간 나오게. 그러면 이제 제가 캡처가 안 되는, 어쨌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건 되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연수 들으면서 패들렛이나 이런 부분 강의 교환에 넣지 않았는데, 안 넣어도 괜찮아요, 선생님. 지금이라도 넣어서 수정해서 반영해도 다 수강 직전에 바꾸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선생님. 그거는 선생님 마음이죠. 그리고 그거는 실시간으로 이제 반영이 잘 되니까. 그리고 또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제가 다 만드는 게
평일에는 학교에서 강의 가능합니다. 저 지금 평일에 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저의 복무 상태는 뭐냐면 지금 이따 4시까지 제가 외출 달아놨어요. 그래서 외출이라고 저는 제 연가 지금 쓰면서 하고 있고요. 주중에 지식센터에서 강의할 때는 저는 조퇴로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겸직 신고했기 때문에 제가 겸직 활동으로 하는 것은 제 개인 활동으로 보고 연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퇴나 외출 처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역시 교감 선생님하고 같이 물어보시면 돼요. 교감 선생님이 생각보다 되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세요. 지금 지식센터 선생님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페널티 주시는 교감 선생님이 잘 없거든요. 그럼 저희 교감 선생님은 또 워낙 친절하셔가지고 되게 잘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캐리스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길 권장하는 거고 되게 유익하잖아요. 엄청 좋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도움을 이제 받고 싶다 그러면 교감 선생님한테 하시면 되고 우리 교감 선생님 잘 모르신데 이렇게 얘기하면 지역 장학사님이 또 잘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역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물어보시고 하지만 모든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특히 겸직은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때까지 만난 교장 선생님 중에 안다 막 이렇게는 못 봐가지고 그래서 자 1편 내용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여기 강좌 개설해서 지식생 등록하시고 강좌 등록으로 오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이제 3분 안에 끝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좌 등록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요거 지식쌤 강좌입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해서 개설하기를 누르시면 지식쌤 강좌를 누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처음이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하는 운영하고 결과 보고서는 막상 해보시면 괜찮아요. 생각보다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근데 강좌 계획을 하는 지금 이제 저희 13일까지 이루어지는 그 강좌 계획은 너무 할 게 많아요. 일단 여기 가이드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수강 기준이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체크하시고 강좌 등록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강좌 계획서를 쓰는 신청서 란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 이제 신규니까 신규 클릭하시고 기존 그대로랑 기존 변경은 예전 썼던 거 잡아다가 갖고 오는 거라서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없어. 썸네일만 바꿔. 그러니까 진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 강좌를 처음 등록할 때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잘 보면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신청 분야 여기 여러 개 중에 2개만 선택하시면 되고 요건 요즘은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그다음 수강 대상이 유치원인지 초등인지 중등인지 셋 다면 전부 다 체크하시면 되고 초등만 할 거면 이렇게 초등만 선생님이 하시면 돼요. 강좌명은 당연히 뭐 해야 되냐면 매력적인 강의 제목으로 이제 넣으시면 되죠. 그다음 수강 인원은 선생님이 예상한 인원을 넣으시면 돼요. 야 100명 와 100명 100명 하셔야 돼요. 저 예전 300명까지 해봤는데 아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 와 신청한 사람 다 와 뭐 이래도 되는데 최소 인원만 설정이 되어 있어요. 15명 이상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태그는 저는 뭐라고 하냐면 많이 쓰시라고. 뭐 에듀테크, 뭐 캔바, 영어로도 캔바, 뭐 온라인 수업, 뭐 태블릿 활용, 태블릿 뭐다 쓰시라고. 그러면 이제 많이 왜냐하면 검색창에서 걸리는 거라서 이제 되도록이면 많이 걸리는 게 좋고 강좌 기간이랑 수강 신청을 보시면 비활성화 제가 누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건 밑에 제가 강의 날짜를 설정하면 알아서 강좌 기간하고 그다음에 수강 신청이 알아서 바뀌어요. 여기서 강의 유형은 중요한데요. 돋보기 이게 새로 생겨가지고 이론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그 강의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설정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론 강의는 안 누르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컨설팅에서 지적할 거거든요. 그다음 도구 소개, 기능 시연 이건 단순하게 뭐 노트북 L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도구 소개, 기능 시연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수업에 어떻게 써먹는지 선생님이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내가 실습을 할 거다.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이땐 실습 과제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실습은 안 할 거고 수업 사례도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이걸 체크하시고 수업 사례가 강의 교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장이라도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겠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강의 신청서 쓰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잘 못하셔도 돼요. 처음이니까 잘 못 쓸 수 있잖아요. 누가 옆에서 과외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면 컨설팅인 그 교사 지원단에서
선생님한테 보완 요청을 해요. 선생님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주세요. 선생님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해 주세요.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다시 했는데 걔네가 다시 또 구체적으로 해달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쓰시면 돼요. 걔네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교사 지원단의 역할을 톡방 같은 데서 엄청 뭐라고 음해하시는데 그 제 음해라고 제가 말하는데 뭐냐면 저희가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생님 땡 탈락이에요. 저희는 탈락시킬 권한이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선생님 강의를 어떻게 하면 열릴 수 있을지를 도와드리는 서포트하는 지원단이 말 그대로 진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에서 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실 수 있도록 저희랑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컨설팅 기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러프하게라도 써보시는 거에 의의를 두세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틀리면 고치면 되죠.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강의 소개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캔바 들어가서 황은지 선생님 거 클릭한 이유가 보시라고. 다른 사람들은 강의 소개에 뭐라고 썼는지 보고 참고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두렵지 않죠? 강의 목표도 참고해서 쓰세요. 여기에서 이제 학교 현장 수요는 지금 이 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지를 쓰시면 돼요. 뭐 요즘 재미나이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이걸 가지고 한 뭐 연수가 별로 없더라. 선생님들은 되게 원해. 그래서 그 내용 쓰시면 되고 내 연수가 뭐가 다르냐. 뭐 나는 사례를 많이 말해줄 거야. 아니면 실습을 많이 넣어줄 거야. 다른 데서 못 들어본 기능을 가르쳐줄 거야. 뭐 이런 내용을 쭉 쓰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되시는 대로 강의 계획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고 그 강의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호작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채팅창을 이용한다, 패들렛을 이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길게 쓰든 그러니까 너무 성의 없게만 안 쓰면 되고요. 썸네일은 아까 샘플 자료들 보고 참고해서 얼굴 넣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예죠.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컨설팅에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뭐 선생님의 순수한 선생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의 강의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충분히 잘 담기면 되고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작성 가이드가 있고 샘플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 선생님이 어떤 거 가지고 하는지만 잘 이제 확인해 보시고 이제 드러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경력도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선생님이 있으시면 잘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고 사실 내용도 아까 제가 황은진 선생님 거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최근에는 자세하게 들어갈수록 어필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잘 보시면 제가 11월 20일로 바꿨어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아까 비활성화 됐던 부분이 11월 20일 날 강의하는 거 그래서 1일부터 19일까지 바뀔 거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다음 기본적으로 연차시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연차시가 아니라면 요거 체크박스를 해제하는 거고 이걸 체크하면 지금처럼 하나를 주면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 출석 증빙은 아까 했던 것처럼 캡처 꼭 한다. 문자 꼭 보내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고 만족도에서는 지식센터 만족도 결과를 반영해서 더 좋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이제 계획하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네,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질문에도 다 답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부터 나가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제가 출석 증빙을, 지금 잘 보시면 선생님 저 무려 7분을 오버해서 출석 증빙을 해요.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근데 선생님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서, 어떻게 나 캡처 까먹었어. 그러고 혼자 있는 상태에서 캡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카메라 잠깐 켜주실 수 있으면 제가 캡처를 하고 그리고 질문을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카메라 켜주실 수 있으면 카메라 잠깐만 켜주시면 제가 빨리 할게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캡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필요 없고 저 맨 밑에 있는 시간하고 날짜. 이 날짜하고 시간이 선생님이 반드시 이렇게 캡처할 때 잘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캡처는 이제 무사히 잘 끝이 났고요. 지금부터는 선생님 질문 있으면 남아서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제가 지식센터에서 이제 강의를 조금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 뭐냐면 일단 가장 수강생 선생님들이 원하는 사람은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선생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되게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막상 하다 보면 시스템도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실 거고 하시다가 이제 잘 모르겠다.
이 말한 거 아까 들을 때는 기억이 났는데 막상 또 하려니까 잘 기억이 안 나더라 하면 요 제 업무폰이거든요. 혹시 만약에 당황스럽거나 뭐 할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사실은 지식센터에 Q&A 있죠. Q&A에다가 물어보시면 지식쌤이 엄청 친절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좀 껄끄러운데 그러시면 저 그러라고 여기 온 사람이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 드리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나이스 이수 돼서 안 해요, 선생님. 나이스 이수 안 되고요.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면 제가 다음 컨설팅에도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열심히 네, 잘 준비해 주시고 혹시 수강생 모집이 아슬아슬해라고 하면 저한테 무슨 강의인데 몇 월 며칠 무슨 강의인데 수강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네, 열심히 수강 신청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하고요. 혹시 질문 있는 선생님은 남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다! 네, 야 쟤도 하는데 그렇죠. 저도 하는데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꼭 도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열심히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